손님, 혹시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신가요? 성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 명의인데요?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윤미자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성호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지은 집인데요. 직원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윤미자.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저녁 짓는 냄새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3층 205호에는 박성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였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 후 성호는 조그마한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집 근처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큰 돈은 안 되었지만 시간은 여유로웠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 윤미자는 55이었습니다. 성호보다 3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이제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끔 외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부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호는 철물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미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오늘 장사 좀 됐어. 성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늘 보던 채널이었습니다. 성호는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자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가 올라왔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 별로네. 성호가 투덜거렸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농담이야, 농담. 맛있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투정 몇 마디, 웃음 몇 번. 30년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된 균열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점점 무력해진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가장이었습니다. 월급을 벌어왔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철물점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저축해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미자가 돈을 관리했습니다. 통장도 미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필요할 때마다 미자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하기 싫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편하게 살자. 아내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성호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같이 봤습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 남자 참 나쁘네요.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호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렇지.
그래도 현실에도 저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린 솔직하게 살잖아.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자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큰 문제 없이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손자들 보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는 거센 물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평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라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낮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물점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성호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 직원을 만났습니다. 대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혹시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신가요? 성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 명의인데요.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윤미자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성호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지은 집인데요. 직원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윤미자.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호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길을 걷는데도 제대로 걷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집이 미자명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뀐 걸까요? 왜 바뀐 걸까요? 미자가 왜 그랬을까요? 성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혹시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은행 직원이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서류는 분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호는 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왔어요? 운동 오래 하셨네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바꿨어? 미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청소기를 정리하고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서류 좀 정리한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무슨 서류?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옮겨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성호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 문제라니? 무슨 세금? 그냥 절세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배우자 명의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잖아요. 당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미자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약속 잊으셨고요.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잊을까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성우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 말대로 세금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성우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미자의 휴대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충전하려고 거실 탁자에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무심코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 누구한테 온 메시지일까요? 다 끝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내라 해도 말입니다. 성우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물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이 미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이상한 메시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미자의 태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등기소로 갔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성우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명의 변경일은 2년 전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명의 변경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미자에게 집을 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여라고요?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류에 제 서명이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가요?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기가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한 걸까요? 등기소를 나와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명의 변경을 처리한 법무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성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 이건 제가 처리했네요. 제가 직접 왔었나요? 아니요. 부인분이 오셨어요. 본인 위임장을 가져오셨고요. 위임장이요? 네. 본인 서명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건가요? 그게 언제였죠? 2년 전 4월입니다. 성우는 그때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4월. 봄이었습니다. 뭔가 있었을까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미자가 은행 서류 때문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위임장이었던 건가요? 성우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자가 자기 몰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성우는 그 틈에 미자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제 본 그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발신자는 조카 동현이었습니다. 미자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우는 메시지 내역을 읽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다 끝났어요. 진명의 이전 감사합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카가 진명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우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자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미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조카 동현. 왜 진명의 이전을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나갔습니다. 미자한테는 철물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등기소였습니다. 어제는 명예 변경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여러 장의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성우는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명의 변경 방식이 단순 증여가 아니었습니다. 매매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미자에게 집을 판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매라고요? 성우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을 팔았다고요? 제 아내한테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잔금까지 입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성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집을 판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잔금이 얼마였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5천. 그런 큰 돈을 받았다면 기억할 텐데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입금됐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윤미자 씨 계좌로 입금됐네요. 아내 계좌로요? 네, 매도인 명의 계좌입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집을 팔았는데 돈은 미자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럼 돈을 보낸 사람은 누구죠? 송금인은 김동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조카였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카가 2억 5천을 미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명이가 미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우는 서류 사본을 받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현은 인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2시간쯤 걸렸습니다. 공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동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성우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미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돈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이모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모분은 모르시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알면 반대하셨을 테니까요.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빚은 이제 다 정리됐어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지 빚. 동현의 아버지는 미자의 오빠였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호도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고 살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성호는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골목 구석에 숨어서 숨을 골랐습니다. 미자의 오빠가 빚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빚을 동현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미자가 도왔다는 겁니다. 집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성호는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현이 공장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동현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다가갔습니다. 동현은 성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모부. 여기 어떻게? 동현아, 너 이모랑 무슨 일 있었니? 동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명의 이전 말이야. 내가 돈 보냈다며? 동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그건요.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동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부. 뭐가 미안해? 제 아버지 빚 때문이었어요.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성호는 동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남겼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당한 빚이었습니다. 동현이 갚으려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미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집 명의를 미자로 바꾸고 동현이 형식상 매매 대금을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미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 돈으로 동현 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모는 이모부 몰래 하신 거예요. 이모부가 알면 반대하실 거라고요. 성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자가 자기 몰래 이런 큰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금은 제가 갚고 있어요. 매달 조금씩요. 이모가 보증 서주신 거라 제가 책임지고 갚고 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파산했을 거예요. 성호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성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자가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의논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성호는 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길 수 있다니. 왔어요? 오늘 늦네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성호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먹어요.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성호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성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조카비지 뭐가 중요해?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내 집 팔아서 갚아?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동현이 만났어. 진명에 바꾼 거, 대출받은 거 다 알아.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말하면 반대할 거 알았어요. 당연히 반대하지. 그게 우리 집인데. 성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현이가 불쌍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 아이 아버지 빚은 당신 때문이었어요. 성호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이 아버지, 제 오빠 말이에요. 오빠가 빚을 진 건 당신이 보증을 섰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증을? 예전에 당신 친구 보증 서줬잖아요. 그 친구가 사업 망하고 도망갔어요. 빚이 당신한테 넘어왔죠. 성호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권자들이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때 제 오빠가 대신 갚아줬어요. 오빠가 당신 보증을 대신 선 거예요. 성호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빚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미자가 알아서 처리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당신을 도우려고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빠는 그 빚을 평생 갚았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남은 빚은 동현이한테 갔어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미자의 오빠가 자기를 도와줬고 그 때문에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현이를 도와줘야 했어요. 그 애는 죄가 없잖아요. 아버지 빚을 떠안은 거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빚 갚을 돈 있었어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집은 은행 담보로 잡혀 있어요. 동현이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다시 우리 집이 돼요. 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니. 만약 동현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애가 만약 못 갚으면?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무너진다니? 퇴직하고 나서 당신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자존심 상해하고 무기력해하고. 거기에 빚 얘기까지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내한테 의지하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한 거예요. 당신을 지키려고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었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성호는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요. 성호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미자를 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본 게 아니라 짐으로 본 거잖아. 보호해야 할 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부부잖아. 당신은 혼자 다 했어. 미자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꼴 보기 싫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야? 성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아 울었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성호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미자 오빠가 빚을 졌다는 것, 동현이가 고생한다는 것, 모든 게 자기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것.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탁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며칠 혼자 있을게. 생각 좀 해야겠어. 성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1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호는 며칠 동안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성호는 그 방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성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야, 집에 가봐. 부부싸움이 며칠씩 가는 거 아니야. 좀 더 있을게. 아내분 걱정하시겠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훈의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카한테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섞였습니다. 저 집 아줌마, 조카랑 이상한 관계래. 아니야, 돈 문제라던데. 남편 몰래 집을 팔았대. 세상에 그럴 수가. 30년 산 부부가.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자는 장 보러 나갈 때마다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호가 없으니 공허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용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와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봤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혹시 거기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째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자를 보자 수군거렸습니다. 미자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집 나갔다던데. 쯧쯧, 나이 들어 그러면 어떡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자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 성우한테 먼저 말할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 동현이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저 동현이에요. 응, 동현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동현이 눈치챘습니다. 이모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모부랑 싸우신 거 들었어요. 쟤 때문이죠?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모부한테 찾아가서 사과할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쟤 때문에 두 분이 싸우셨잖아요. 괜찮아. 우리가 풀 문제야. 이모, 제가 돈 빨리 갚을게요. 더 열심히 일해서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조카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였습니다. 동현아, 너는 잘못 없어. 천천히 갚아. 무리하지 말고. 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다시 울었습니다. 모든 게 꼬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아프지는 않을까요? 미자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 딸이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그때로요. 한편 성호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렸습니다. 성호야, 그만 마셔. 며칠째 이러는 거야. 한 잔만 더. 집에 가. 아내분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갈 집이 없어.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명의가 아내 거야. 내 이름 없어. 성호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집이잖아. 누구 명의든 상관없어. 상관 있어.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성호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것. 조카가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것. 만약 못 갚으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친구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어. 그건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성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당신을 생각해서 한 일이잖아. 그게 더 화가 나.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본 거잖아. 그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한 거지. 보호? 난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야. 성호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성호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성호야,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얼굴 봐. 완전히 상한 사람 같아. 성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성호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씨 맞으시죠? 저는 인천중앙병원입니다.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김동현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동현이가요? 무슨 사고요? 공장에서 기계에 다쳤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성호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카가 다쳤대. 병원 가봐야 해. 내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동현이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동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현아. 성호가 다가갔습니다. 동현이는 눈을 떴습니다. 이모부. 괜찮아? 많이 다쳤어? 괜찮아요. 팔이 부러졌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팔뼈가 골절됐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은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현이가 일을 못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우는 동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한 깁스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성우는 조카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야? 기계 정비하다가 실수했어요. 제 부주의였어요. 혼자 일하다가? 네, 직원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정비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현이가 밤늦게까지 혼자 일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려고 무리했던 겁니다. 병원비는? 보험 있어요. 괜찮아요. 일은 어떻게 하려고? 동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몇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대출금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못 갚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모한테 말했어? 아직이요. 걱정하실까 봐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자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미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야. 여보. 미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병원이야. 인천중앙병원. 병원? 왜? 다쳤어요? 나는 괜찮아. 동현이가 다쳤어. 동현이가요? 성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현이가 공장에서 다쳤다는 것. 몇 달은 일을 못한다는 것. 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갈게요. 오지 마.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미자는 전화를 끊고 급히 준비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를 며칠 만에 보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동현이 침대 옆에 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보.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서로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왔어? 응, 동현이는 어때? 괜찮대. 팔만 부러졌어. 미자는 동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동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미자는 동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복도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 마실래?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너무 화만 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성우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보증도 내가 잘못 썼고. 그건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잖아.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 오빠가 날 도와준 거 몰랐어. 알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오빠는 당신 몰래 하길 원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 봐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고생하는데. 미자는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도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의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항상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빚을 졌다니. 죄송했습니다. 그 빚을 동현이가 물려받았어.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고. 네, 그 애는 죄가 없잖아요. 아버지 빚인데요. 알아. 내 마음 알아. 성우는 미자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자는 성우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동현이가 일을 못하면 대출금을 못 갚아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방법이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겠어. 돈을 벌어야 해. 철물점은 수입이 적잖아요. 다른 일을 찾아볼게. 뭐라도 할게. 나이가 있는데 어떡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할 수 있으면 돼. 미자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같이 해요. 나도 일할게요. 당신은 나이가 있잖아. 당신도 나이 있으면서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동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현이를 지켜봤습니다. 이모, 이모부. 동현이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두 분이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넌 잘못 없어. 우리가 도울게. 하지만 대출금을요. 걱정 마.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동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으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해. 건강이 먼저야.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동현이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했어. 당신을 믿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서. 나도 미안해. 화만 내고 도망쳤어. 이제 같이 해결해요. 뭐든지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현이는 퇴원했습니다. 성우와 미자가 함께 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동현이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은 더 착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현이의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성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간소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생활할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밥은 어떻게 하려고? 배달시켜 먹을게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반찬 갖다 줄게. 이모, 괜찮아요. 괜찮긴. 한 팔로 요리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이모 말 들어. 우리도 자주 올게. 동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버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일자리 알아봤어요? 응,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 어떤 거요? 경비일이나 주차 관리 같은 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미자는 남편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일 알아볼게요. 당신은 뭐 할 건데?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요. 시간제로 하는 일 있잖아요. 힘들 텐데. 당신도 힘들잖아요. 같이 힘들면 되죠. 성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집 같았습니다. 성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좋네. 그러게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호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거절의 말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자도 일을 구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시간제였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성호는 밤에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동현이를 생각했습니다. 미자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소중했습니다. 함께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현이의 대출금을 조금 갚았습니다. 이모, 이모부 정말 고맙습니다. 동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는 동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미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자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동현아, 팔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달엔 깁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 시작할 수 있겠네. 네, 빨리 일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돈 벌어서 갚고 싶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동현이는 깁스를 풀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팔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동현이는 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성호가 가끔 도와주러 갔습니다. 경비일 끝나고 낮에 시간 날 때 찾아갔습니다. 이모부 괜찮으세요? 피곤하실 텐데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호는 동현이가 대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동현이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장도 정상 운영됐습니다. 대출금도 꾸준히 갚고 있었습니다. 성호와 미자도 계속 일했습니다. 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동현이의 집에서였습니다. 미자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제가 계산해봤어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3년이면 빠르네. 네,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성호는 웃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럼 3년 후에 집이 다시 우리 명의가 되는 거네. 미자가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요? 집은 내 명의로 둘래. 미자는 놀랐습니다. 동현이도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 명의로 해야죠. 누구 명의든 상관없어. 우리 집이면 되는 거지. 성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나도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동현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부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꼭 빚다 갚을게요. 알아. 내가 잘하고 있어. 성호가 동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호와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괜찮을 거죠? 그럼. 다 잘 될 거야. 3년이 길긴 하지만 함께면 금방이겠죠. 그래, 함께니까 괜찮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요. 3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동현이는 공장을 성실히 운영했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꾸준히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대출금을 갚는 날이었습니다. 성호와 미자 그리고 동현이는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돈을 냈습니다. 완납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3년이 지나갔네. 성호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모, 이모부 정말 고맙습니다. 동현이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성호가 동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마워.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야. 내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어.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축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외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어서 좋았습니다. 동현아, 앞으로 계획은? 공장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직원도 뽑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요. 동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성호와 미자는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누구야? 공장 근처 카페 사장님이에요. 작년에 알게 됐어요. 잘 됐다.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다음 주에 뵐 수 있게 할게요. 미자는 동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네, 이모.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성호와 미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호와 미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등기증을 봤습니다. 여전히 미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명의로 바꿀까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자. 왜요? 이번엔 진짜 같이 살자고 했잖아. 성호는 벽에서 등기증을 떼어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집은 집일 뿐이야. 서류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자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성호도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견뎌온 부부였습니다. 맞아요. 서류 한 장이 사람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다시 이어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경비일 그만둘 거예요? 아니, 계속할까 해. 익숙해졌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할만해. 미자도 말했습니다. 나도 식당 일 계속할게요. 사장님이 좋아하시고 나도 재미있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성호는 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일하자. 네, 건강할 때까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성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 성호가 말했습니다. 미자가 웃었습니다. 매일 똑같은데요. 아니야. 오늘은 특히 맛있어. 고맙네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투정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네요. 그랬지. 크게 싸웠어. 미안했어요. 나도 미안했어. 성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미자명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 분노, 배신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미자가 왜 그랬는지,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여보, 응? 사랑해. 미자는 놀랐습니다. 성호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금간 유리잔도 다시 쓸 수 있대. 정말요? 응. 금으로 이어붙이면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 미자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런가 봐요. 금이 같지만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진실은 때로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언제나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우와 미자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